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 없이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재는 169페이지, 여러분들 169페이지 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산세 토지 구분이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고, 오늘 바로 이제 169페이지 우리 토지용 구분 들어가는데, 일단 16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6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자, 우리 심화 강의 6주차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재산세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 구분에 대해서요,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구분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재산세 대상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면적이 똑같다고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그래서 토지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모함으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우리가 분리과세했었습니다. 그 토지 구분에 대한 거. 자, 그럴 때 또 재산세 토지 구분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시험에 최근에 안 나오고 있지만 항상 출제 대비하시면서 또 간접적으로도 토지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무자요, 작년에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이제 좀 떨어졌고요. 다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건데, 이 과세표준하고 세율이요, 시험에 세율이 지금 재산세 세율이 계속 나왔어요. 매년 계속 나왔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과세표준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다. 올해 시험 36개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자, 이것도 독립화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골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는 뭐 작년에 35회 시험 때는 2문제씩이나 나왔는데 납세 절차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및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또 재산세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요, 35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습니다.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또 더 중요해졌습니다. 분할 납부는 또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산세 물납과 분할 납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재산세 토지 구분, 하여튼 재산세에 생기는 모든 토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용 모습에 따라서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며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저율분리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항상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며 공장용지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리고 항상?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나대지, 잡종지, 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고구락장, 골프장용 토지요, 이런 사치성 재산 토지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 토지를 나눕니다. 근데 토지 이런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제가 열쇠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농지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뭘 보는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냐를 보고, 농지가 딱 봤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그러면 분리.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더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목장용지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뭘 보라고요? 위치, 면적,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 따집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자 목장용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불리지만,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도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뭘 봐요? 위치, 면적,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만 본다? 면적만 따져서.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합산. 원래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자,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토지용문제 풀 때 농지는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목장이나 공장 용지는 위치, 면적 다 따지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면적만 따집니다.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구분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분화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가 있고, 0.2% 절비상 토지는 공장, 용지 등이 있었습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등등 있었는데요. 4%는 사실상재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그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007빵 의학 이거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007%, 자, 007빵 쏘니까 의학, 007 빵이 쏘니까 사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그래서 오늘 이제 자,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부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맨 마지막에 공부합니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 합산. 그래서 우리 007% 절비상 토지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그 다음에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뭐 등등 됐다시 많습니다. 이따 더 볼 거고요.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007 분리대상 토지부터, 그래서 농지, 목장이나 요 공장 용지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를 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자,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요. 자, 과세랍니다. 그럴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을 미리 말씀드리면 0이 05, 자, 3단계 초과준수율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이 04, 3단계 초과준수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요, 한번 분리대상 토지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여러분, 007% 절비상 토지부터 먼저 보는데, 농지, 목장, 임야 중에서 뭘 본다? 농지를 봅니다. 교재 169페이지 그냥 펴놓고 여기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PPT 화면에 설명하는 내용은 핵심 요약자료에 요약자료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우리 007% 절비상 토지에서 농지인데, 농지부터 먼저 보는데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농지 그러면 세 개 지목입니다. 전답, 과수원 세 개 지목인데, 자, 그럴 때 농지에 관해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하고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 유형 구분제 풀 때, 자,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농지는, 자, 복습했는데, 농지는 뭘 보고 푼다?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요, 여러분 보세요. 위치를 보는데 군 읍면 지역이요. 우리가 군 읍면 지역은요, 세법에서의 군 읍면 지역은 공법과 달리 그냥 깡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뭐든 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 읍면 지역. 여러분들이 시골 저런 군 읍면 지역 가보세요. 밤 9시만 되면, 자,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밤 9시만 되면 가보세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자, 그리고 주거지역, 주거지역. 사람들이 안 길 물어보려고도 길 물어볼 사람들이 없이 안 돌아다니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구별에 이제 실익이 없다. 그래서 군읍면 지역은 우리 세법에서는 있어야 할 곳에 다 뭐든지 있다. 이렇게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군읍면 지역, 깡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이다 그러면 역시 도시지역 밖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리. 자, 도시지역 내요. 자,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이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은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되고? 분리. 자,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 분리과세합니다.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요. 자, 그래서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자, 개인 소유 장농지가 군읍면적 깡촌에 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습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죠? 뭐가 되고?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 상태죠.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야죠.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농지가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분리냐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과세합니다.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종합. 그다음에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보고 푸는 거고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이 농사 짓는 걸 주 업으로 하는 회사 다니십니까? 아니, 대부분 제조업 아니면 금융업, 유통업 막 이런 데요 다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냥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닌 법인들이니까.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보시면 머리글자를 따서 종농, 매, 사, 농이요.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그래서 종농, 매사농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큰 소리로 시작.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불과합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이죠. 그 다음에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같은 데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자,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보급로로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달달 못 외우더라도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얘네들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5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종농, 매사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농 요거만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가 아닌 거 예전에 얘네들 깔아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인이에요? 아니지. 농산물을 가공하는 게 주업이지. 그러니까 자,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법 및 단체 소유농지는 종농, 매사농만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5가지 종농, 매사농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제가 토지 이용 구분할 때 열쇠 드렸습니다. 뭘 보고 풉니까? 얘는 위치 면적,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다 따집니다. 위치 면적으로 따지는데 이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똑같습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자, 그래서 보세요. 목장이 군 읍면적이 있다. 깡촌 있을 곳에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적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되고? 분리. 근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그럼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입니다. 군읍 면적이 있어도.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자, 도시역 일단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죠. 자,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이고. 도시지역 내요.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있을 곳에 있어요. 자, 기준면적 이내면 풀리고 기준면적을 이런 데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자, 그래서 목장 있을 곳에 있지 않아요. 시지역의 도시적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되고 종합. 자, 목장 있을 곳에 있어도 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풀리지만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요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자, 그 다음에 임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야는요, 원칙적으로 임야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어디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임야. 나대지 잡종지처럼 임야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라든가 공익목적,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일정한 법에 열거된 임야들이 있는데 그런 임야들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도 있죠. 이 많은 것 중에서 뽑아가지고 자, 시험 지문에 깔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달달달은 못 알아더라도 예, 규칙성이 있어요. 공익목적의 임야들은 대개 어떤 거냐면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에요. 대개 무슨 지구, 지역, 자, 구역, 지구 내에 있는, 지구 또는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지구 또는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요게 이제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냥 딱 봤더니 임야,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다? 그러면 그냥 종합. 근데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무슨 법률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어디 안에 있는 그런 임야들은 요게, 자,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산지관리법, 법에 법 나왔죠? 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어쩌고저쩌고.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른 법 나왔죠?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무슨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되게 공익목적 임야로서 불가사합니다. 법률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역 내 임야죠. 그리고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이런 것들 분리과세합니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자. 여기 나머지 것들도 보면 되게 법 나왔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쭉 어디 안에 있는 임야들 법률에 의한. 그래서 제가 건너뛰기 뭐 해가지고 꼭 그냥 쭉 읽다가 이제 다 읽기는 뭐 하니까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완전히 건너뛰기는 좀 뭐 해가지고 맨 마지막 거 꼭 하나 읽었거든요.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구역 안에 임야.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 뭐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합니다. 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는. 근데 예외적으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라든가 무슨 법에 의한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의 이런 임야들 눈에 익혀 두셔야 돼. 그냥 읽으면서 이런 임야들은 뭐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 다 봤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0.2% 저일분리상 토지를 보는데요. 0.2% 저일분리상 토지. 어떤 게 대표적이냐? 공장이요. 자, 공장은 아까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열쇠 드렸는데 제가 위치 면적이요. 예, 있을 곳에 있느냐 공장, 기준 면적 이내인지, 공장 입주기 면적 이내인지 다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불리지.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먼저요, 공장이요, 군 읍면적에 있습니다. 깡촌.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공장이든 농지든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군 읍면적.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군 읍면적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뭐가 됩니까? 총합이에요.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 뭐가 된다? 총합합산.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추가하면 종합이고. 여기 특히 중요합니다.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이. 그럼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추가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 근데 공장이 도시지역 내,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공장이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장.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공장 이런데 공장 있으면 안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에요. 이럴 때는, 자, 주의해 보세요.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요. 이런 데 있는 공장. 그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아까 원래 고양이 뭐예요? 별도 합산. 그래서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이런 데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장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자, 공장이 특히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소속 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공장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 딱 퍼블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0.2% 조율불가사입니다. 0.2% 조율불가사.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 이런 것들 0.2% 조율불가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교수에 보면 이제 0.2%, 0.2% 저율불가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 엄청 많은 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거기서 치사하게 뽑아가지고 시험 지문에 깔아놓는데요. 자, 어떤 게 0.2% 저율불가세하냐? 공장 용지처럼 0.2%, 0.2% 저율불가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자, 어떤 게냐면 염전이에요. 자, 염전. 염전으로 과세기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또 그리고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 소유 토지는 대개 0.2% 절불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0.2%, 0.2% 절불가세 대상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0.2% 절불가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자, 자꾸 뭐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노력하시면서. 자, 이렇게 받고. 이제 007빵의 4% 고율분리상 토지입니다.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실성산 토지죠? 사치성재산 토지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율분리상 토지인데 어떤 게 사실성산 토지냐? 골프장, 고불악장용 토지. 얘네들은 4% 고율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성사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분리상 토지까지 분리상 토지는 다 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재 거기 기본서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살짝만 제가 한번 줄거드리면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에 대한 과세 이미 설명드렸고 토지를 3개 용어로 나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구분. 요거는 이런 내용들은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종합합산 할 때는 과세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종합입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 자, 여기 보시면요, 분리대상 토지 007% 절비상 토지부터 우리가 먼저 보죠. 분리대상 토지에서 먼저 007% 절비상 토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요. 자, 전닭과선 3개 지목인데 먼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달라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상이 되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도시적 밖에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준 현재 영농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종합합산. 자, 그래서 농지란 전닭과선
를 말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자, 개인 소유 자격농민이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자격농민 소유농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요? 위치 써놓습니다. 위치. 자,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 따져가지고 도시역 밖에 있다 그러면 있을 곳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합니다. 도시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고 이제 분리과세합니다. 도시역 바뀌다. 자, 농사 짓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도시지역 내다 그러면 자, 특별시공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 표 내용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읽은 내용이요, 요 제가 아까 PPT 화면으로 설명드렸던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돼요. 설명 다 드렸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래서 시지역에, 자, 도시적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거에 한해서는 분리과세하는데, 도시적 내. 자, 근데 여기 도시적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자, 농지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보세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보시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다음에 다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이 되는 자,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 자, 요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자, 이렇게 키워드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보급하기에 소유하는 농지. 자, 그 다음에 관계법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를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 그 다음에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 자, 이런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요. 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단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시험에서도 단서는 참고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자,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5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 농, 매, 사, 농이요.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 바뀌어 있지만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목장용지는 토지 연구 문제 풀 때 뭘 본다고 여러분들? 예? 위치 면적,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따집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법인이, 자, 농지는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목장은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똑같아요.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도시역 밖에 목장 용지로서, 그러니까 길게 돼 있지만 목장이 있을 곳에 있고 과세 기준이 속한 해 직전 연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요. 분리 대상으로 과세한다. 즉 길게 돼 있지만 목장이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길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요 표 내용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목장 위치 면적을 따져서 요거만 딱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단서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야를 보시면 여러분요. 임야는 예외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등 예외적인 임야만 이렇게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자, 및 종중소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다 뭐로요?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공익목적 임야로서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임야, 자,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근데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되게 보면 무슨 법률에 의한, 자, 이렇게 무슨 지역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뭐 이런 것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임야로서 어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줄근 대로만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2회독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유산의 보존에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법 나왔죠. 지정문화유산 안에 임야, 어디 안에 있는 임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다 이렇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요. 뭐 보호구역 안에며 천연기념물 등의 안에이며 보호구역 안에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자연공원법 법 나왔죠? 공원전 환경지구 안에며 지구 내에 있는 의미하죠? 무슨 지구 구역 내 의미하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공원전 보존지구 아니면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지구 아니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비과세예요. 네, 재산세 비과세고. 환경지구 아니면가 분리과세예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비과세 할 때.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의미하여 종중소 의미야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무슨 법률에 의한, 다 대개 보면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법률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의미하들입니다. 되게. 자, 이런 것들. 자, 무슨 구역,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의미하들. 자, 이런 것들이 자, 해당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체크해서 제가 한 본 것들 정도만 보시고요. 여기 또 보시면 쭉 넘어가서 보면 상수원. 무슨 지구, 법률에 의한 지구 구역 내 의미들이 대부분 다. 그리고, 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미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구 구역 내 의미야.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입니다. 달달 외울 거는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딱 보면서 무슨 법률에 의한 의미야.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자, 종중수 의미야. 함께. 자, 그 다음에, 빵이 프로 절비상 토지는 공장용지요. 길게 돼 있는데 여러분요. 이것도 공장도 길게 돼 있는데 공장용지 빵이 프로 절비상 토지 길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결론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만 좀 보시면 군읍 면적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무조건은 분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전체가 분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법령이 정하는 입주기 면적 이내면 분리, 입주기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 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와 있고 도시 지역 내라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일설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과세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공장이 도시 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보세요. 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가지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는 뭐로? 별도 합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과세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를 본다는 거.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역시 요것도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도시 지역 내 특히 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데 있을 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별표에 해놓고 꼭 주의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 없이 종합이고요. 여러분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공장. 자, 그러면 뭐 저렇게 어려움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처럼 빵이 프로 전류가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니까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위한 토지로서 자,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 퍼블릭한 냄새가 나죠? 빵이 프로 절분리. 그 외에도 이제 염전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했어요.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요. 자, 여객 자동차, 화물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 밑줄이요.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요.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이렇게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되게 이제 빵 6% 절불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생략해 놨어요. 이렇게. 이 정도. 그 외에도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략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략했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 골프장 토지는 4% 골프장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고구락장 토지.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4%.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한번 보세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얘가 면적만 따지죠. 얘는 토지공제 풀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면적만 따집니다. 면적만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다. 자,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볼 것 없이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준 면적을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해요. 자,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어떤 거냐면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요, 상가가 있습니다. 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있고 그 상가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이게 3배입니다. 3배. 네. 공업지역, 자, 일반 주거지역 4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배.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혹시 조건에 주어지겠지만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 그러면 자,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자,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금방 봤는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들? 예?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를 곱해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럼 바닥 200제곱, 이 3은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죠.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예요. 별도 합산이고. 그러면 종합 합산 면적은 전체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죠.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가 돼? 400제곱미터가 되고. 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합니다.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전체에서 1000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구합니다. 어려운 수학적인 공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저기도 아니고 단순 자, 암기식 문제입니다. 단순 산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보세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수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아까 했는데요, 금방. 공장이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공장 나면 위치 면적인데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어요? 아니죠. 이럴 때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이. 그래서 이런 때 공장 별도 합산이고. 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요 6개월 이내는요 나대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자 6개월 이내는 요거 6개월 이내는 나대지 상태지만 종합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보세요.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일단 3년
3년까지 요거를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보면 공과 폐가 막 늘어나는데, 그죠? 시골에 살고 있는 연로 하신 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집에 와서 살아요? 아니면 그걸 팔면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공과 폐가로 돼가지고 그냥 집이 방치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철거 같은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철거하라고. 그래서 빈집 철거하면 3년 동안, 이 빈집은 3년간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사용 토지.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예외적으로 이게 별도 합산과세하지 않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즉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이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요. 보세요, 여러분들. 무허가 건축물은 여기로 볼까요? 무허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건축물인데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면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니까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고.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예요? 2%에도 미달하는 이 건축물, 저격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중에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이게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요. 그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도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업지역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상업지역에 빈 땅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금방 봤던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상업지역에 빈 땅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면 일단 보유세 부담이 일단 많고요. 자, 보유세 부담이 재산세나 종부세가 상가 토지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되고요. 또 팔 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토지보다 10% 할증과세합니다. 양도세도 10%도 없고요. 여러 가지 불리해.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 비사업용 토지를 이런 나대지 상태의 비사업용 토지를 60% 양도세 세율로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거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토지 가격하고 그거 몇 프로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자, 왜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면 그 당시에 양도세 60%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토지보다 10% 할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를 세워요. 허름하게 조립식 블록으로 세우든 건물을 벽돌 블록으로 대충 짓든 아니면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전화기 갖다 놓고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면 이게 상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 토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럴까봐 사람들이 보세요. 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예로 1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값은 그 부속 토지 가격은 시가표준액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이 몇 프로? 2%예요. 10억에 2%면 얼마입니까? 10억 2%는 얼마냐고요? 2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2%보다 더 작아. 그러면 이런 저가격 건축물 있잖아요. 악용하는 걸 맡겨야죠.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데 다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읽은 게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제 저거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 합산.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토지가 만약에 3,000제곱미터였어요. 전체가 3,000제곱미터였다. 자, 그러면 자, 전체 3,000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자, 전체 3,000에서 얼마예요?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 2,800제곱미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바닥 면적은 별도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아까 이거. 자, 요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여기 보세요. 여기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순액을 3천만 원으로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그럼 3천이었다.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 2%보다 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있다는 적용 배율을 곱해서 2, 3은 6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상업적이 있다고 하면 2, 3은 6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있다는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기준 면적이네 별도. 3,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2,4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종합합산이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번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도 자, 요거보다 미달한다? 그러면 이런 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봅니다. 이런 규정 없으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값 비싼 금싸라기 땅에다가 나대지 상태에다가 조립식 건물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지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게 상가니까 이건 상가 토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엄청 많아. 이것도 기본소에 보면, 법령에 보면.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나대지상 공지, 빈 땅이에요. 빈 땅인데 이 업종의 특성상 이거를 하려면 이 업종은 실내에서는 곤란해. 다 되게 빈 땅,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거든요. 다.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업종. 자, 빈 땅을 필요로 하는 업종.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 운전학원용 토지. 예?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학원 가보세요. 그러면 운전학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행 연습장도 있고 뭐 코스 연습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코스 연습장 있고 주행 연습장 있고. 근데 자, 가보면 여기 전체 운전학원용 토지에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자, 사무실 강의실이 있는 사무실 강의실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시간이 다 됐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들었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예전에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 운전학원에 저 운전학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운전면허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제대하고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운전면허 딸라고 저희 동네 운전학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무실에 접수하는 여직원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1년인가 2년 후배 여자였는데 얘가 나를 알아보고 어머 오빠 웬일이냐고 하면서 반갑게 막 맞아주고 막 친절하게 커피도 빼다 주고 막 그러면서요. 운전 가르쳐줄 강사분도 소개해주면서 아는 동네 오빠니까 잘 가르쳐달라고 저 운전 가르쳐주라고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한국 사회에서 역시 인맥이 최고구나. 역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운전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데 있죠. 운전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이 운전 이거 별거라고 그냥 그 당시에 이게 뭐죠? 공식 같은 거 있었는데 막 코스 이런 거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뭐 하는데 막 어리버리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학원 가는 셔틀 있잖아요. 봉고차 같은 그 셔틀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이제 방석을 안고 가면서 어떤 아줌마가 담배 2갑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담배 2갑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조수석 위에다가 담배 2갑을 딱 올려놨더니 그 강사분이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웃더니 그날은 제가 뭘 잘못하고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분위기 막
좋았어요. 뭐 이래도 하하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운전 배우고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한국사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여러분, 자 운전학원 가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운전학원도 여러분 보세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책임을 배우를 곱해서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별도 합산가세하고 나머지는 기준면적을 추한 토지인가 종합 합산가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업종의 특성상 운전학원은 빈 땅,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데 이 빈 땅이어도 다 운전학원 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한다? 이거 별도 합산가세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자, 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보세요. 업종의 특성상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이지. 자동차 운전학원 용도지. 또 운수회사의 차고지. 버스, 택시 같은 거 세워두는 차고지. 빈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 용도. 우리 공원묘지요. 예? 공원묘지 공지에다가 묘 쓰고 돈 받고 관리해 주잖아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가세입니다. 법인묘지 용토지요.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 이것도 별도 합산가세하고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폐기물 매립하려면 빈 땅에다가 매립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도 합산가세를 의지한 토지 제가 몇 개만 지금 실어놓은 거고 자 그럼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의 차고지, 법인묘지용 토지 등과 함께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업종의 특성상 빈 땅을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요. 모래자갈 섞는 그 야외에서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자갈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장용 토지, 예?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자동차 시험 성능 검사용 토지,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거 간만에 했더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또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또 여러분요 견인된 자동차 보관용 토지 공지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포크레인 불도저 우리 학원이 있는 이런 건물에서 5층에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정비하는 업을 합니다. 손님 포크레인 빨리 5층으로 올려주세요 빨리. 자, 다 고쳤으니까 포크레인 5층에서 가져가세요. 불도저 5층으로 빨리 갖고 오세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자, 바깥에서 이렇게 탁탁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또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대개 업종의 특성상 어떤 것들입니까? 공지, 빈 땅을 필요한 업종들 이런 것들 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눈에 익혀두시고 뭐 종자, 종묘, 시험장용 토지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별도 합산까지 시간이 돼서 별도 합산까지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계속 토지용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